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제가 영상을 최근에 올린 게, 코로나 프레임이 우리 삶에 어떤 가져다 준 어떤 변화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찍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게 돼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코로나 걸렸을 때에는 이제 걸리기 전에 사실 약간 몸살 기운이 좀 있고 코가 막히고 좀 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아마 3일절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이 이제 3월 2일날 이제 오픈하니까 이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좀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자가키트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고 PCR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PCR 검사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확진을 받게 돼서 이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이게 좀 자가격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름 좀 그 시간을 되게 좀 의미 있고 유용하게 잘 보내고 싶어서 노력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에 걸리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자가격리 이제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집에 이제 제 지금 친동생이 애를 낳아가지고 저희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카죠. 조카 신생아가 집에 있다 보니까 확진자인 제가 있으면 좀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도 좀 피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좀 지방에다가 숙소를 하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일주일간 지금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코로나를 실제 걸려 보면서 느낀 건데 우선은 좀 몸살기는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코가 좀 막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감기 증상하고 좀 비슷하면서 약간 좀 몸살 쪽인 느낌이었고, 그냥 밥을 먹었을 때, 예를 들면은, 카레라는 음식의 어떤, 맛이, 예를 들면 50가지 맛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한 20가지 맛은 느껴지지 않는? 약간 그렇게 약간 미각이 약간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마비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후각도 마찬가지예요. 예, 냄새도 어떤 냄새가 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있으면은 된장찌개 그 냄새 향이 예를 들면 한 30가지가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한 15에서 20은 그 냄새가 어느 영역의 냄새가 안 느껴지면서 그 나머지 냄새만 느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걸리고 나서 느낀 건데, 좀, 몸이 좀 안 좋고, 좀 그럴 수는 있지만서도, 이게 과연, 자가격리를 할 정도이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밤 10시까지, 이렇게 자영업자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한을 두고, 인원수 제한 두고, 그것까지는 조금 오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저는 지금 걸리고 나서도 사실 그런 느낌은 받아요. 우선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냥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우선은 되게 이제 집에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걸리고 나서 사실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제 동생이 또 코로나 확진이 나왔고, 그것도 한 2, 3일 있다가 엄마가 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자책감 같은 것도 들었고, 이제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되게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좀 들면서 좀 약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제 어쨌거나 제가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사실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보험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합의 보게 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의 내용 중에서 이제 뭐 보통 뭐 휴업 손실액이라든지 향후 치료비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위자료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위자료라는 항목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정신적 어떤 피해 보상이 사실 위자료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고가 나가지고 약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차가 무섭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뭐 그 사고 나는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후유증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합의를 산정할 때 이 위자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코로나도 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어떤, 뭔가 누군가에게 줬던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과연 정부는, 현 정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좀 정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나 저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로서도, 그 전에 찍었던 영상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가격리 및,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제 시간 제한하고 인원수 제한 이런 거는 저는 제가 만약 정치하는 사람이면 그거 사실 폐지했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치료를 하는 쪽에 전념할 수 있게끔, 예. 확진자가 어떤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예. 사실 뭐 이런 상황일 땐 제가 봤을 때 양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갖는데, 아싸리 그냥 뭐 정말 코로나가 정말 위험한 병이면은 그냥 모든 국민들을 갖다 다 아예 그냥 자가격리를 시켜버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 확실하게 지불해가지고 확진자들 갖다 발생을 갖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어정쩡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데 만약에 그 규제를 풀었으면 한 마리 토끼 경제는 잡을 수 있잖아요. 시장 경제 활성화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단력 그리고 무언가를 갖다 선택했을 때 무언가를 갖다 과감 포기할 줄 아는 어떤 힘 내면의 힘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같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현 정부는 사실 그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손으로 이렇게 뭐 끝내는 약간 국민 눈치 보고 약간 뭐 이런 느낌들이 사실 보여요. 예. 어쨌거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방법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케어 이런 쪽으로 가주면서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뭐 자가격리가 됐고 뭐가 됐고 그냥 싹 다 취소해 어차피 계속 왜냐면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직도 제 생각은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 고객분들한테 연락이 좀 꽤 많이 왔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소개받았던 꽃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이면서 동시에 이제 또 대학교에서 이제 시간 강사로 일하시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뭐 연세가 꽤 있으세요. 한 58년생, 9년생 정도 됐던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예, 여자분이신데 이제 좀 보험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난잡하게 좀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좀 정리하고 싶어 하셨고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게 보험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하면서 전반적인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의 보험료를 좀 더 낮추면서 보장의 어떤 그 범위는 훨씬 더 넓게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예,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보험료도 더 낮게 하면서 보장을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빠진 보장까지 다 가져간다.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지금 리모델링 받는 그 시점 때 나이가 늘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예전보다 가입할 때보다 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선 결혼을 안 하셨어요. 예, 연세도 있으시고 결혼을 안 하셨고 이미 할 생각도 당연히 없으신 뭐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사실 니즈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쪽 관련돼서는 니즈가 아예 1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빵꾸난 보장들이 있는 것들은 채워놓고 그래서 또 채워놓는 보장들이 어쨌거나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뇌출혈은 전반적인 보장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뇌에서 이제 뇌혈관 질환은 보장 범위가 뇌에 대한 게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보험료 그리고 아니 똑같은 그 걸렸을 때 받는 보험금이 그 보험금이 그 뇌출혈 진단금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가 특약이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 사이에 또 나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합리적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그 최선의 답은 제가 가져간 솔루션이 그분이 느꼈을 때에도 이제 좋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감이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가입이 이제 리모델링이 됐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뇌 쪽에 좀 니즈가 있으셔가지고 왜 그런지 보니까 예전에 한번 그 대뇌 죽상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단 받아서 약간 좀 약 조금 먹고 뭐 이렇게 뭐 그 외에 딱 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혹시 본인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중에서 보장이 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뇌혈관 진단에는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I67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뭐 뇌혈관 질환 뭐 약간 이랬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그 대뇌 죽상경화증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험이 한 10개 정도 가입돼 있었는데 두 군데 이제 뇌혈관 진단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청구를 했고 다 받아 이제 드렸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실 그 뇌혈관 진단비가 들어갔던 보험 중에서 하나는 제가 이거 보장을 받게 되면은 받고 나서 그냥 해지하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나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더 컸고 이제 그 뇌혈관 진단비 나오고 나서 이제 특약은 삭제돼서 소멸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특약들이 제가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그 특약들에 대한 보장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해지를 권장을 드렸고 이제 그분 오케이 해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약간 좀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험 업계 이 시장 속에서 나의 시장 가치를 갖다가 판단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고객들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고 받을 수 있는 거면 받아주고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짧게나마 또 이제 약간 또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약간 보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이기를 제가 스스로가 바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되는 거고 그 신뢰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이제 더 다른 또 이제 소개가 됐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약간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암에 걸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것도 작성하지 말고 내가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제 어떤 저 같은 제가 담당자니까 이제 담당자인 저한테 아니면 저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손해상사라든지 그런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거기서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이렇게 검열이 들어간 상태에서 준비해서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보험사
쪽에서 이제 조사가 나왔을 때, 직접 이제 대면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그냥 작성해다 문제될 거 없으니까 작성해버린 거예요. 작성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서류를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만들게끔 약간 좀 잘못,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작성했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분들이 항상 까먹어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돼가지고 조사가 나오고 하면은, 무조건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연락하지 않고, 뭐, 본인이 알아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 말에 따라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됐을 땐 저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이미 늦은 거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보험사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그리고 고객하고 저하고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가져다가 상품 판매를 해주고 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그럼 고객은 또 저한테, 제가 이제 고객한테 보험을 권장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 잘 준비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판매했기 때문에 고객은 그 상품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것도 비즈니스인 거죠. 그냥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결국에는 보험사 편은 아니에요. 예. 보험사 편을 전혀 들지 않아요, 제가.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저 같은 이제 설계사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에요. 뭐, 지네 회사 거 상품을 많이 판매해주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좋죠. 좋지만 또 동시에 저는 고객의 권리를 갖다가 실제 그들이 받아야 되는 합법적 권리는 다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보험사에서 저를 좀 약간 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런 청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나름 이제 실력 있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가는 걸 보험사 쪽에서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되고 이제 조사 나오고 막 이런 과정에서 약간 되게 설계사를 갖다가 약간 배제시키고 고객과 보험사에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들도 저는 사실 느꼈거든요. 사실, 뭐, 보험사 입장 이해하죠. 예. 근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트집을 잡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알릴 의무 사항이에요. 알릴 의무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력에 대해서 이제 다 작성하고 하잖아요. 뭐, 최근 3개월 이내에 뭐 이런 적이 있느냐, 최근 1년 이내에 뭐 이런 적이 있느냐, 최근 뭐 5년 이내에 뭐 이런 적이 있느냐, 이걸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걸 가입하는 그 시점 때 내가 어떤 병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뭐 했고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진짜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한데,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 고객이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지급되는 보험금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은 보험사는 뭐 조사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훨씬 크게 되면 보험사에서 조사 나와요. 조사 나오게 되고, 알릴 의무 사항을 갖다 제대로 이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막 체크하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솔직히 좀 약간 열받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자잘한 그 보험금 지급되는 것도 사실 다 조사 나와서 다 조사하든지, 꼭 자기네들 손해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나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뭐, 이제 알릴 의무 위반을 하거나 했으면 보험금 안 주고, 보험도 강제 해지시켜버리고, 보험사 이윤착취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좀 그냥 애초에 그런 문제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싸리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저는 보험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계가 돼 있어야지 뭐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있던 병력들이 싹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과거의 병력들을 싹 보면서 이 사람이 좀 몸에 이런 적이 있었네 하는 거 가지고 뭐예요? 할증 시키는 거죠. 손해율만큼 그만큼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병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면 할증시켜서 보험료 인상시켜서 가입을 시키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알릴림을 위반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험사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좀 그걸 어떤 식으로 파헤쳐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뭐 가족사랑이라든지 무슨 내가 진짜 아프고 되게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그 보험이 온전한 보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 그런 알릴 의무 위반 사항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도 고객이 본인이 5년 내 병력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도 기억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걸 알려야 되는지 안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알릴림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사에서 조사자를 갖다가 사실 뭐 외주를 줘가지고 조사자를 갖다 손해사상사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 자체 내 손해사상사 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인건비도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항상 광고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네. 뭐 가족사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되게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막 되게 약간 눈물샘 자아내고 하면서 뭐 보험은 뭐 사랑입니다. 뭐 보험 가족에 대한 어떤 경제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어떤 정말 훌륭한 어떤 상품이고 뭐 이딴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알릴리무상 본인들이 불리하게 된 상황이 됐을 때 안 주려고 별 지랄 연명을 다 떠는 그 모습이 과연 온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광고를 때리는 그 보험사들을 봤을 때 솔직히 좀 역겹거든요. 예, 되게 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저는 적어도 저 함께하는 저를 믿고 가입한 제 고객분들한테는 저라는 사람이 되게 필요한 존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예. 뭐 계속 제가 어쨌거나 자가격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 계속 있었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좀 부당하다 싶은, 또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고객들이 그냥 인지 없이 그냥 자기 알아서 막 했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들, 뭐 그건 사실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통 가입을 시키고 나서도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대로 본인들이 하지 않고 나서 저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은 전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책임도 저한테 드리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돼요, 사실. 코로나 이제 확진 받기 전에 최근에 좀 아는 이제 형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네 유튜브는 저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약간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야, 그 사람이 필요한 말들을 갖다가 듣고 싶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뭐 보험 사실 유튜버 분들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예를 들자면은 뭐 보험 가입을 할 때 있어가지고 굳이 특약을 빼길 원하는 어떤 특약이 있다고 쳐요. 뭐 보험 예전에 가입된 것 중에서 뭐 리모델링 할 때. 근데 어떤 이제 유튜버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회수 되게 높았어요. 그게 한 막 50만 조회수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질병 입원비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죠. 입원할 때 이제 3만 원씩 나오는데 보험료가 2만 얼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3만 원 받으려고 2만 얼마 내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건 그냥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이분법적으로 하루 입원을 하면은 3만 원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100일 입원을 했다고 쳐요.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3만 원에 100일이니까 얼마예요? 3만 원, 3,300만, 100일이니까 30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험 상품은 그 보험료가 산정된 그 금액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엔 다 손해율이 반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좀 약간 이빨린 말을 갖다가 되게 쉽게 하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막 50만이 넘고 하는 뭐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쉽게 설명하면 좋죠.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 말을 그냥 현혹시키는 듯한 느낌이, 그게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영상을 갖다가 단순히 사람들 호기심과 어떤 뭐 썸네일 같은 거 좀 자극적인 걸로 해가지고 막 되게 사람들 막 주목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일리 있고 좀 되게 얕은 지식으로 들었을 때 되게 일리 있는 말이고 되게 합리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사실 좀 신중해요. 예. 그리고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를 믿게 되거나 할 때 사실 그분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냥 알아서 맡길 테니까 잘 해줘라. 내가 이제 더 들어봤자 사실 이제 내용이 내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당신에게 맡기겠다. 막 이런 경우도 있으면 저는 당연히 책임의식을 갖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이거 영상 찍고 하는 거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당연히 매출을 올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구독자를 늘려서, 더 어떤, 제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예. 제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막 되게 자극적이고, 뭐, 되게 쉽게, 단순하게, 그냥 막, 그게 딱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 너무 얕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저대로 가려고요. 그냥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고, 대신에, 이렇게 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색깔이고 제 스타일이고, 뭐 남들이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다, 뭐, 맞는 것 같고, 야, 이렇게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요. 예. 대신에 되게 온전한 방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노력하는 거는, 제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 그게 저의 상품성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되게 노력을 계속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 막 일 처리할 때도 일감도 많이 들어오긴 하죠, 사실. 예, 도와달라는 어떤 여러 문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저대로 가고 싶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 보험 업계에서 보험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보험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동시에 양심적 행동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예.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그걸 여러분들께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계속
뭔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비즈니스, 보험 세일즈니까, 예, 전 장사꾼이다 보니까 계속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만서도, 가끔씩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할 때, 제가 죽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주변 소개도 시켜주고 구독도 눌러서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려주고 하셔야 돼요, 사실. 만약 제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라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네. 어쨌거나 저는 완전 제 똥꼬집대로, 제 곤조대로, 전 제 스타일대로 갈 거예요. 예. 왜냐면은, 어느 누구의 어떤 얘기를 들어도 지금 하고 있는 제 스타일을 갖다가, 버리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든 어떤 얘기도 없어요, 사실. 예. 그 이상의 그 무언가를 갖다가 저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그냥 리얼, 그냥 저라는 이종범 이 자체의 브랜드로 승부 걸고 싶은 거예요. 예, 존재 자체도. 제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항상 원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뭐,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바로 티는 나지 않지만 1년 지나고 뭐 한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저 이거 하나 믿고 가요, 진짜. 예. 그냥 도덕적 양심 그리고 꾸준하게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 법적으로 최선의 것들 그들의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에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보험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가입을 할 때 그들이 이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한 당연히 제 주관적 정답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선택권을 그들에게 줘서 고객분들 여러분들에게 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실제 사건 발생됐을 때 그들 소비자의 권리를 갖다 챙겨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제가 뭐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돼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이분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제 얘기에 좀 따라주고 해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갖다 다 보험금을 찾아주고 한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 뿌듯했어요. 예, 이 뿌듯함이 뭐 오래 가고 하지도 않아요. 또 왜냐면 또 계속 또 하루하루 또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은 또 이제 내일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야 되고 또 내일은 이제 선거 날이기 때문에 이제 저 당연히 투표할 거고 그런 것들. 예. 여튼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듣고 느끼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갖다 제 것 다 시키고 변형시키고 다 이종보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예. 물론 처음엔 다 이게 제 게 아닌 거죠. 다 누군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이긴 한데 누군가에 의해서 재해석된 이종범이 이종범스럽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보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또 한 번 느껴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진짜 꼭 하세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해서 이종범 살리세요. 예. 쟤 진짜 괜찮다. 쟤 진짜 남들과 좀 다른 것 같다고 하면은 예.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에 있어서. 네. 감히.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고. 네. 전 유튜브 계속 제 스타일대로 갑니다. Let's go! 예, 무조건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자가격리 하면서 이제 약간 번외적으로 이제 저는 어쨌거나 또 이제 곡 쓰고 음악 만들고 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집 격리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묶여 있으니까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시간에 또 이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어떤 위로, 곡 제목이 위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곡 하나 또 썼고, 예. 곡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 개인적으로 좋고, 이제, 거의 한 80% 90% 썼는데, 그거 쓴 거 이제, 저도 이제 곡을 이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도 해야 되고, 믹싱, 마스터링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튼, 나름 이 코로나, 이 확진 받고,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뭐 괜찮게, 뭐 나이스하게 잘 지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좀 최근에 영상이 안 올라온 게 코로나 이거 확진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상들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기타 왕초보 로맨틱한 아티스트 되기도 영상 곧 업로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쪽 관련된 영상도 업로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제가 곡, 현재 믹싱 마스터링이 거의 다 끝난 곡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곧 올라갈 거고, 예, 뭐 그럴 거예요. 예. 어쨌거나 제 행복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제가,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종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잘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됐기 때문에, 잘 됐다는 게 뭐냐면 어떤 보험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거죠. 예. 어쨌건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 이제 대선 이제 투표 잘 뽑으셔가지고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느끼는 어떤 사회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겪게 되는 어떤 그게 진짜 무시 못 하잖아요. 저도 이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하세요. 저는 무조건 해요. 예. 어쨌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